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주식진행 씨입니다. 저번 주에는 제가 어디를 좀 다녀와 가지고 영상을 많이 못 올려드렸는데 한국에 계신 분들 이제 명절 잘 보내셨길 바라고, 저는 뭐 이제 가족들이 다 한국에 있고 저 혼자만 미국에 있어서 주말에 가족들이랑 영상 통화 한번 하고 뭐 평상시랑 똑같이 보냈습니다. 원래 저기 작년에 한국을 좀 방문하고 싶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저기 한국에 들어가면 2주 자가 격리를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제가 그 회사를 뭐 그렇게 오래 뺄 수는 없으니까 작년에는 못 갔었는데, 이번 연도에는 조금 그 2주 자가 격리가 좀 없어져서 한국을 좀 방문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, 벌써 한국 다녀온 지도 한 3-4년 된 것 같은데, 아무튼 2월 15일 내일 월요일에는 이제 미국장이 안 열리죠. 그 프레지던트 데이라서 이제 휴장하는데, 그래서 이 영상에서 간단하게 2월 둘째 주 제 계좌 업데이트 좀 해드리고, 뭐 간단하게 제가 AMC 주식에 대해서 이제 옵션 플레이로 해지를 하고 있는데, 그거에 대해서 조금 그 커버드 콜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좀 개념 조금만 설명해 드리고, 뭐 다른 영상들처럼 제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에 대해서 조금 고 오버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우선 2월 둘째 주에 수익 실현한 금액을 보시면은 이제 2,594.94불을 수익 실현을 했고, 로스로는 150불을 해서 2,400불 정도의 이제 넷 프로핏을 올렸는데요. 뭐 나쁘지 않았죠. 그래도 거의 일주일에 1,000불 벌기 목표로 했었는데 뭐 2,500불 정도면 나쁘지 않았고, 근데 좀 한 가지 아쉬운 거는 PACB, 퍼시픽 바이오를 제가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하다가 이제 화요일 날 2월 9일에 다 이제 전량 매도를 했는데, 여기 보시면은 이제 PACB가 제가 매도한 그 다음 날 그 수요일 날 이렇게 가격이 확 뜁니다.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랬냐 하면은 여기 손정희 회장이 이제 갖고 있는 소프트뱅크 회사가 그 900 밀리언을 이 퍼시픽 바이오에 투자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이 기사가 수요일 날 뜨면서 이 수요일 날 프리마켓부터 엄청 가격이 뛰어 가지고 뭐 결국 저번 주에 50.32불로 마무리를 했는데, 야 이거를 진짜 하루만 더 늦게 팔았어도 하루만 더 늦게 팔았어도 이거 제가 팔았던 가격이 한 40불에 팔았었는데 10불은 더 껑충 뛰어 가지고 먹을 수 있었는데, 뭐 이런 거 보면 역시 주식은 장기 투자죠. 아무튼 뭐 그래도 PACB로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괜찮고요. 그다음에 제가 센스도 다 팔았어요. 센스는 제가 조금 장기로 가져가고 싶었었는데 지금 제가 계좌에서 AMC랑 OCGN에 거기에 돈을 더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요 센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강제로 매도를 하게 됐는데, 센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AMC랑 OCGN에서 빠져나오면은 인제 다시 매수를 할 생각이고요. 그다음에 오픈도어도 이것도 제가 다 전량 매도를 했어요. 이 오픈도어 같은 경우에도 3월 4일 날 저기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3월 초까지는 조금 홀딩을 하고 싶었는데, 뭐 이건 역시 AMC랑 OCGN 때문에 조금 전량 매도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. 이 오픈이 그 유상증자 후에 굉장히 지금 주가가 잘 올라가고 있잖아요. 그래서 그때 유상증자 할 때쯤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좀 계속 홀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오픈이랑 동종 업계에 있는 그 리얼 에스테이트 스탁이죠. 그 질로우가 먼저 실적 발표에서 좋은 성적을 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오픈도 그 기대감으로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들로 아무래도 실적 발표까지는 계속 올라갈 것 같고요. 그리고 실적 발표 후에는 잘 모르겠어요, 솔직히. 이 오픈이 온라인 베이스로 이제 집을 사고 파는 건데, 젊은 사람들한테는 좀 익숙하다고 해도 온라인으로 하는 게 아직까지 그 바잉 파워라고 하죠. 그 구매력이 있는, 집을 사는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나이가 좀 있고 40-50대 그런 사람들이 많을 텐데, 그런 사람들한테도 이 오픈이 어필을 할 수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. 그래서 실적 발표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고, 어쨌든 뭐 오픈 같은 경우에는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꽤나 비중을 가지고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좋은 회사라고 생각합니다, 여전히. 자, 그래서 제 계좌는 2월 둘째 주 끝났을 때 26,753불로 마무리를 했고요. 앞에서 보셨듯이 뭐 로스보다 제가 프로핏을 더 많이 냈는데도 불구하고 계좌는 오히려 내려갔죠.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AMC랑 OCGN이랑 지금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생긴 수익들을 이제 AMC랑 OCGN에다가 다시 돈을 더 넣은 상황이기 때문에 계좌의 전체적인 밸런스는 이제 조금 내려간 모습입니다.
요즘같이 좋은 시장에 이 AMC랑 OCGN에 물려 가지고 지금 '다른 기회들을 놓치는 게 아니냐.'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맞아요. 요 두 놈들 때문에 조금 많은 기회를 놓치긴 놓치고 있죠. 뭐 센스 같은 경우도 팔고 싶지 않았는데 팔게 됐고, 오픈 같은 경우도 조금 더 가져가고 싶었는데 좀 팔게 된 그런 게 있으니까요.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리스키하게 주식을 하면 안 된다고 몸소 지금 제가 보여 드리고 있는 겁니다. 여러분들은 안전하게 가세요, 안전하게.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크게 막 물려 있다고 해서 막 그렇게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는 않아요. 뭐 지금 AMC 같은 경우에는 한 뭐 1,700 불, 그리고 뭐 OCGN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,000불 정도 손해 보고 있는데, 근데 뭐 거의 5,000불 가까이 손실을 보고 있는 거죠. 근데 뭐 곧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. 그리고 수익도 충분히 내 가지고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뭐 이게 정말 이 AMC나 오시젠 같은 게 진짜 아무 호재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런 암울한 주식이었으면은 제가 손절을 진작에 하고 나갔을 텐데, 뭐 AMC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오시젠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좋은 뉴스들이 충분히 기다리고 있고 한 번쯤 펌핑을 더 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주식들이기 때문에, 그래서 제가 뭐 다른 데서 수익 낸 거를 여기에 계속 돈을 넣어서 평균 단가도 낮춘 거고요. 뭐 이따 뒤에서 조금 기사 몇 개 보여 드리겠지만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뭐 리스키하게 하는 이유는 뭐 제 성향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시장의 유동성도 워낙 좋고 주식 시장으로 돈도 많이 몰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오래 몰려 있을 것 같지 않은 상황이고요. 어쨌든 저도 이렇게까지 비중을 많이 넣을 생각은 없었는데 뭐 사람들이 너도 나도 주식시장으로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런 상황에서 저는 조금 리스키하게 계좌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. 어쨌든 저도 이 AMC랑 OCGN 같은 경우는 이제 요것만 수익 내고 탈출하면은 이렇게 제가 아무리 리스키한 걸 좋아한다고 해도 이렇게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. 자, 아무튼 옵션부터 위에서 봐 볼까요, 한번? 자, 위에 보시면은 옵션이 두 개가 있죠. 하나는 AMC 8불 콜옵션을 갖고 있고, 그다음에 뭐 CCX 12.5 콜옵션을 또 제가 갖고 있고요. 이 두 옵션의 차이점은 이 AMC 같은 경우에는 AMC 콜 셀이라고 표시가 돼 있고요. 그다음에 CCX 같은 경우에는 콜 바이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. 한국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옵션 트레이딩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, 그래서 이 아마 옵션이라는 것에 대해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요 영상에서는 제가 간단하게 이 개념 정도만 이제 알려드릴게요. 그래서 뭐 옵션 플레이를 로빈후드에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기회가 된다면 다른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고요. 자, 우선 이 옵션은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콜 옵션은 살 수 있는 권리, 그래서 바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고요. 그리고 이제 풋 옵션도 있죠. 풋 옵션은 팔 권리예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콜 옵션 하면은 특정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고, 풋 옵션이라 하면은 특정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해요. 콜 옵션 같은 경우에는 내가 특정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니까 그 내가 살려고 하는 주식의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는 내가 정해 놓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거니까, 그 주식의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옵션, 이 권리를 사는 그 프리미엄, 이 옵션을 살 때는 이 권리를 사는 거니까 이 프리미엄이란 걸 내야 되는데, 그래서 내가 살려고 하는 주식의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프리미엄도 같이 올라가는, 그리고 그 풋 옵션은 그 반대고요. 그래서 이제 이 옵션의 기본 단위는 계약이라고 불러요. 그래서 뭐 한 계약, 두 계약, 세 계약 이렇게 거래를 하는데, 한 계약이 의미하는 거는 그 주식으로 100 주를 의미합니다. 뭐 그래서 여기 제가 CCX 옵션 가지고 있는 거를 예로 설명을 드리면은 모든 옵션에는 이제 만기일이란 게 있습니다. 그 만기일에 이제 옵션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고, 이제 CCX 주식에 대해서 2월 19일에 주식 한 주당 12.5불에 내가 살 수 있는 권리를 지금 산 거예요. 그래서 이거는 내가 살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바이라고 표시가 돼 있고,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CCS를 보시면은 이 0.01이라고 써 있는 거는 프리미엄 가격이에요. 그래서 주식 한 주당 0.01의 그런 밸류를 갖는다는 거고, 제가 이 옵션을 샀을 때는 주식 한 주당 제 여기 average cost per share인데 0.45의 CCX 주식 한 주를 살 수 있는 권리를 이제 산 거였는데, 지금 뭐 한 주당 0.01로 떨어진 거니까 지금 말 그대로 그냥 휴지 조각이 된 거죠, 이 옵션 같은 경우에는. 그래서 이 옵션이 의미하는 거는 이 12.5불에 CCX 주식 한 주를 내가 살 수 있는 권리를 샀던 건데, 이게 지금 얼마냐면은 CCX가 한 주에 보시면 한 주에 지금 10.29불입니다.
뭐 12불은커녕 11불도 안 돼요 이거.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뭐 만기일이 이번 주에 월요일 날 장도 없으니까 뭐 4 일밖에 안 남았는데 4일 안에 이 CCX 주식이 12불 12.5 불을 넘어갈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. 따라서 당연히 이 12.5불에 살 수 있는 이 콜옵션도 이 휴지 조각이 된 거고요. 어쨌든 요 개념이 가장 쉬운 그 일반적인 콜옵션 개념이에요. 그래서 사람들이 뭐 옵션 산다 하면은 이런 개념을 얘기하는 거고, 그리고 또 옵션이 막 도박이라고 하는 게 뭐 진짜 제 경우 보셨듯이 이 정해 놓은 특정 만기일까지 그 주식이 내가 생각한 만큼 올라가지 않으면은 그냥 이 옵션 프리미엄 가격은 그냥 휴지 조각이 돼 버리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마이너스 97% 예요, 리턴이.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옵션을 그냥 그 가격이 오를 것에 베팅한다고 표현하는 거고요.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한 계약당 몇천 불씩 합니다, 옵션이. 자, 그러면 지금 AMC로 돌아와서, 자, CCX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콜옵션 바이였죠. 근데 AMC는 이제 콜옵션 셀이라고 써 있잖아요. 이건 뭐냐면은 커버드 콜이라고 부르는 전략인데,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AMC 주식을 한 주에 8불에 팔 수 있는 권리를, 그러니까 옵션이죠. 그거를 이제 판 거예요. 뭐 한국말로는 이제 콜 매도라고도 하는데, 이 옵션 같은 경우도 주식이랑 똑같아요.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AMC 주식 한 주를 사고 싶으면은 누군가 AMC 주식 한 주를 팔아야지 내가 살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아까 CCX 옵션에서도 보셨듯이 제가 CCX 옵션을 한 것은 누군가 CCX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CCX를 12.5불에 팔 권리를 시장에 내놓은 거예요. 어렵죠?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, 아마. 저도 메이저가 파이낸스였는데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이거 실제로 내가 거래를 안 해 보니까 굉장히 그 이론상으로만 머리에 집어넣기가 어려웠었는데, 그래서 그냥 이거를 빨리 이제 설명드리면은, 제가 지금 AMC 주식을 총 1,219 주를 가지고 있죠. 지금 AMC 주가가 한 주당 5.54 불인데, 예를 들어서 철수가 2월 19일까지 AMC 주가가 뭐 한 12불까지 확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해서 한 주에 8불에 살 수 있는 콜옵션을 사고 싶다고 해 봅시다. 그러면은 누군가 AMC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AMC 주식을 한 주에 8불에 살 수 있는 옵션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. 그래야지 철수는 콜옵션 바이를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아까 제가 옵션 살 때 프리미엄을 내야 된다고 했죠. 만약에 철수가 8불 콜옵션을 사면은 그 프리미엄을 제가 먹는 거예요. 왜냐면 제가 팔았으니까요. 그래서 2월 19일에 AMC 주가가 만약에 10불이에요. 그러면 철수는 자기가 산 그 8불 콜옵션을 사용해서 이거를 이제 권리를 행사한다고 하는데, 이 AMC 주식을 한 주에 8불을 주고 저한테 사는 겁니다. 그럼 저는 이 옵션을 팔아서 나온 프리미엄과 AMC 주식을 한 주에 8불로 계산해서 팔게 되는 수익을 얻는 거죠. 지금 보시면은 제 AMC 평균 단가가 이제 7불이에요. 근데 이제 1불의 차익을 보고 팔 수가 있게 되는 거죠, 그렇게 된다면. 다만 제 입장에서는 현재 주가가 뭐 10불이나 12불 이렇게 됐는데, 그렇게 되면은 그만큼의 차익, 뭐 예를 들어 10불이라고 하면은 3불의 차익을 못 먹고 그 8불에 계산을 해서 팔아야 된다는 게 뭐 그 정도가 손해가 되겠죠. 근데 만약에 반대로 2월 19일이 됐는데 AMC 주가가 뭐 오르긴 올랐지만 6불이에요. 그러면 철수는 당연히 자기가 산 콜옵션을 사용하지 않겠죠. 현재 6불인데 자기가 산 콜옵션은 한 주당 8불에 살 수 있는 콜옵션이니까 그걸 주고 사는 바보는 없겠죠, 세상에. 아무튼 뭐 그렇게 되면은 제 입장에서는 평균 단가가 7불이기 때문에 아직 여전히 AMC에 물려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, 이 철수에게 콜옵션을 팔아서 프리미엄을 조금이라도 먹었기 때문에 뭐 물려 있지만 수익을 그래도 낸 거죠.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콜옵션을 매도해서 해지를 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. 되게 어렵죠, 이거. 이게 저도 이론으로만 알다가 이제 실제로 거래를 해 보면서 더 이해가 잘 된 케이스라서, 이제 안 해 보신 분들은 개념은 알고 있어도 이게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는 좀 이해하시기 어려울 거예요. 뭐 아무튼 이 AMC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물려 있지만 이 콜옵션 매도로 인해서 해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, 그리고 이 OCGN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없어요. 그래서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요.
뭐 AMC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여러 외국 주식 유튜버들도 봐도 이제 차트적으로도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게 보고 있고요. 그리고 또 들리는 소문으로는 아마존이나 넷플릭스가 이제 AMC를 바이아웃 할 수도 있다는 루머가 조금씩 돌고 있긴 한데 뭐 그러한 뭐 희망들 때문에 뭐 사람들이 AMC에 대해서는 뭐 게임스탑보다는 그래도 가격이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위기고요. 자, 뭐 유니티 소프트웨어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 유니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이제 락업 물량이 한번 나왔었는데 지금 3월 17일 날 락업 물량이 한번 더 풀린다고 합니다. 아마 이게 마지막 락업 물량이 될 것 같은데 유니티 소프트웨어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3월 17일 날 락업 해제가 한번 더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. 그다음에 OCGN 뭐 OCGN 같은 경우도 어느덧 제가 1192주를 갖고 있는데 지금 OCGN 같은 경우에는요.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February 16 to 18 이 오큐젠의 CEO가 현재 그 인도 제약사 그 바라트 바이오테크죠. 거기서 이제 개발하고 있는 코백신에 대해서 이 업데이트된 내용을 전달해 준다고 하고 이 16일에 있을 이 컨퍼런스 콜에 대해서 이 컨퍼런스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요. 지금 저기 코백신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임상 3상 실험을 지금 진행 중이에요. 그래서 바라트 바이오테크에서 2월 말에서 3월 초 정도에 이제 결과를 발표한다고 얘기했었는데 뭐 결과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미 저기 인도에서는 긴급 사용 승인이 나서 지금 접종을 하고 있는 상태고 코백신을. 그리고 지금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이 인도 코로나19 백신, 그러니까 코백신을 의미하는 이 코백신을 말하는 건데 요거에 대해서 지금 구매 협상 중에 있는 상태라고 이제 기사가 나와 있고요. 뭐 그리고 지금 오큐젠 그러니까 이 오시젠 주식의 기관들도 좀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저는 아마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뭐 다음 주에 주가에 펌핑이 온다면은 가지고 있는 이 오시젠 물량을 한 거의 90% 정도는 이제 매도를 할 것 같아요. 그래서 비중이 좀 많이 실려 있는 거를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뭐 한 100주 정도, 한 50주 정도만 이제 임상 3상 실험까지 끝나고 뭐 미국에 진짜로 FDA 승인까지 받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50주 정도만 남겨 놓고 조금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. 근데 뭐 미국이 워낙 까다로우니까 이게 또 그리고 자국 기업이 아닌 그 다른 나라 인도의 이 백신을 과연 그 승인을 해 줄까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데 뭐 미국 FDA에 이제 신뢰를 얻는다면은 뭐 주가가 현재는 저기 10불이지만 과연 얼마 정도까지 상승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 뭐 50불, 60불 대까지는 가지 않을까요? 어쨌든 뭐 오큐젠이 코백신이 미국에서 이제 상용화가 된다고 해도 그거에 대해 100% 수익을 얻는 게 아니라 45%만 수익을 얻는 거기 때문에 뭐 다른 모더나나 뭐 노바백스 같은 주식들처럼 뭐 그렇게 높게 상승할 것 같지는 않고요. 그다음에 이제 XSPA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500주를 계속 가지고 있고요. 뭐 이거 같은 경우도 뭐 느릿느릿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한 5불까지는 좀 가지 않을까 싶고요. 그리고 AYRO 그 AYRO라는 걸 이제 새로 제가 매수를 했는데요. 이거는 뭐냐면은 전기차 관련된 주식이에요. 그동안 제가 전기차 관련된 주식은 거의 매수를 하지 않았었는데 뭐 니오나 샤오펑, 테슬라, 뭐 월크호스 이런 거 뭐 간간히 단타치기는 했었는데 뭐 그런 것들을 제가 가격이 쌀 때부터 제가 잡았었으면은 그래도 조금 홀딩을 했을 텐데 어쨌든 제가 전기차 관련해서는 뭐 많은 기회들을 놓쳐서 조금 길게 홀딩을 할 수 있는 전기차 관련된 주식이 뭐가 있을까 좀 찾아보고 있었는데 요 주식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외국 유튜버 중에서 데드앤사이드라는 외국 주식 유튜버가 있는데요. 이 유튜버를 보면서도 제가 많이 인제 거래할 종목들 아이디어도 얻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 에이로에 대해서 소개를 한 영상을 보고 제가 괜찮겠다 싶어서 저도 매수를 했고요. 그리고 여러분도 이 유튜버는 쪼금 구독하셔서 이제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. 왜냐면 이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회사를 발굴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다른 유튜버들보다 되게 경쟁력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데드 앤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관심 있는 그 저평가주에 대해서 그 회사에 대해 궁금한 점 같은 거를
회사에 직접 컨택을 해 가지고 답변을 받아내요. 그 에이러 같은 경우도 이 유튜버가 이제 자기가 소개를 하고 또 여기 며칠 뒤에 그 CEO한테 자기가 이 에이러 회사에 대해 궁금한 점을 이메일했었는데 그 CEO한테서 답변이 온 거를 또 이제 읽어 주면서 그냥 뭐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정보들로 이제 회사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직접 그 회사의 CEO한테까지 이메일을 하면서 이제 좋은 회사들을 발굴해 나가는 걸 보면은 상당히 믿음이 가는 유튜버고 여러분들도 그래서 기회 되시면은 여기는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. 이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 이 구독자가 5만 명 정도일 때부터 알게 돼서 좀 봤는데 이 유튜버가 갈수록 이게 그 영향력이 좀 커져 가지고 이 넬앤사이드가 유튜버에 올리는 페니스탁들은 뭐 그다음 날 아니면은 그 올리는 즉시 가격이 펌핑이 돼요. 그래 가지고 뭐 자기도 자기 영향력에 대해 놀랐다고 막 그랬던 영상이 있는데 어쨌든 뭐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 회사가 만드는 그 전기차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. 이런 거. 요런 거. 그리고 뭐 요런 거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? 공장이나 뭐 캠퍼스나 이런 데서 뭐 간단한 작업들 할 때 필요한 어떤 그 소형 전기차 위주로 생산을 하고요. 얼마 전에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굉장히 좋은 실적 발표 성과가 나왔었고 앞으로도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큰 회사라고 하고요. 그래서 에이로 같은 경우에는 저도 조금 오래 가져가 보지 않을까 싶고요. 제가 이걸 금요일 날 매수했는데 그때 왜 했냐면은 이 회사가 2월 11일 그러니까 목요일 날 이제 다이렉트 오퍼링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어요. 9.50불에 이제 다이렉트 오퍼링을 했는데 그래서 주가가 쫙 올라갔다가 그 유상증자로 인해서 조금 빠졌다가 그래도 지금 다시 10.19로 올라오면서 사람들이 여기 관심이 많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. 그래서 이 유상증자는 보시면은 2월 16일 날 이제 화요일이죠. 그때 끝난다고 돼 있어요. 그래서 이 회사에 좀 관심이 가시는 분들은 2월 16일 날 아마 매수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. 왜냐면 뭐 요즘에 워낙 좋은 회사들은 유상증자를 발표하면은 오픈 같은 경우도 그랬고 거의 유상증자 끝나는 동시에 아니면 끝나기도 전에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금요일 날 매수를 했고요. 네, 뭐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앞에서 이제 옵션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저도 막 두서없이 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주는 월요일 날은 장이 없으니까 저도 내일은 간만에 아침 6시에 안 일어나고 조금 더 늦게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네요. 네, 그럼 저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